그래서 오늘의 관자의 한 줄평 파인파인 K688은 지극히 가성비 마이크다.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마이크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마이크는 파인파인의 앰플리탱크라고 하는 서브 브랜드가 있어요. 여기 앰플리탱크의 K688이라는 마이크입니다. 이 제품 파인파인으로부터 제품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파인파인 K688의 모든 것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언박싱인데요.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전형적인 마이크 박스죠 뒷편에는 간단한 제품의 특징이 적혀 있군요. 자, 그럼 뚜껑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열어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매뉴얼이 보이는군요. 그리고 안쪽에는 먼저 케이블이 보입니다. 케이블은 USB-C to A인데 USB-A 타입 젠더가 붙어있는 형태이고 원래는 C2C 케이블이 되는 거예요. 많이 봤죠 우리? 케이블 길이는 자그마치 2.5m나 됩니다. 대단하네요. 그리고 마이크 스탠드나 마이크 암 같은데 나사의 크기가 안 맞을 때에 연결을 해주는 어댑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바로 마이크의 본체입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형태 아닙니까? 우리 예전에 M사의 땡 300X 제가 리뷰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거랑 되게 생김이 비슷해요. 이게 언박싱의 다입니다. 단촐한 구성 좋네요. 근데 뭔가 조금 허전한 느낌 안 드십니까?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는 게 있다 라는 거 혹시 못 느끼셨어요? 뭐가 그런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외관을 살펴보시죠. 자, 이렇게 생겼고요. 이쪽이 정면입니다. 말씀을 하실 때 여기를 바라보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마이크는 구조상 마이크의 캡슐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보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 이렇게 옆쪽으로 말씀을 하시면은 수음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파인파인의 로고가 보이고요. 그리고 요것이 바로 쇼크 마운트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크 본체와 프레임을 이런 고무줄이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무줄이 탄성에 의해서 어느 정도 진동을 잡아주고 있죠. 그리고 뒤를 보시면 여기 XLR 포트가 보이죠? 그리고 여기는 USB 포트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모니터링을 위한 헤드폰 포트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는 헤드폰의 볼륨 노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마이크의 게인 노브가 있죠. 이게 외관의 다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자, 그럼 이제 사양을 한번 같이 살펴보실까요? 먼저 파인파인 K688의 타입은 다이내믹 마이크입니다. 컨덴서 마이크 아니에요. 그리고 폴랍 패턴, 즉 수음 범위의 형태가 카디오이드입니다. 하트 모양을 거꾸로 세워놓은 듯한 형태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이 마이크가 지향성 마이크다. 즉 특정 방향에서는 수음 능력이 좋지만 그 방향과 맞지 않으면 수음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마이크 캡슐은 하나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결하는 커넥터는 USB-C 타입으로 연결을 할 수도 있고 XLR로도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 레이트는 16비트이고 44.1에서 48kHz 가변형입니다. 그리고 주파수 범위는 50Hz에서 16kHz까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가청 주파수대를 20Hz에서 20000Hz, 즉 20kHz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그 범위보다 살짝 좁은 형태죠. 그런데 사실 이 마이크가 사람의 목소리를 픽업하는 마이크이다 보니 초저음이라든가 초고음 같은 것들은 사실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를 수음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범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SNR, 시노대 잡음비라고 하죠. SNR은 80dB입니다. 그리고 센서티버티, 민감도는 마이너스 58dB입니다. 그리고 맥스 SPL 하면 사운드 프레셔 레벨이죠. 즉 최대로 견딜 수 있는 압이 어느 정도냐? 130dB까지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130dB이 넘으면 그 이후에는 소리가 찌그러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수치는 사실 좀 의미가 없는 것이 사람의 목소리로 100dB 넘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323g이에요. 그럼 이걸 뭐랑 비교를 해볼 거냐?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 파인파인의 가성비 마이크 AM8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M8의 스펙은 이래요. 이 중에서 좀 특색 있는 항목들만 몇 개 살펴볼까요? 대부분의 스펙들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센서티버티, 요 민감도 측면에서 파인파인의 AM8은 마이너스 50dB인데 K688은 마이너스 58dB이거든요. 민감도는 숫자가 클수록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음수니까 마이너스니까 0에 가까울수록 더 큰 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느 것이 더 큰 수입니까? 마이너스 50dB이 더 큰 수죠. 마이너스 58dB이 더 작은 수입니다. 그래서 민감도는 K688보다 AM8이 더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맥스 SPL AM8 같은 경우에는 120dB입니다. 그런데 K688은 130dB이에요. 즉 K688이 더 큰 소리도 버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게도 차이가 나죠. AM8은 584g인데 K688은 323g이다. 사실 전 이거 맨 처음에 봤을 적에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AM8은 그 주요 재질이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런데 K688은 금속이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금속이 무거울 텐데 왜 AM8이 더 무거울까? 이유는 AM8에는 있는데 K688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냐? 그건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K688에 없는 무엇인가 때문에 무게가 확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아직 알려드리지 않은 항목이 있죠. 바로 가격인데요. 알리익스프레스의 파인파인 공식몰 기준 가격으로 K688은 102,000원이고 AM8은 73,300원이에요. 그럼 가격으로만 보면 K688이 더 좋은 제품이다 라는 것을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조금 이상합니다. 왜? 대부분의 스펙들은 다 동일하고 오히려 민감도 측면에서는 K688보다 AM8이 더 좋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K688이 더 비싸고 AM8이 더 쌀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스펙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즉 얼핏 보면 동일 스펙 내지는 유사한 스펙처럼 보이지만 그 성능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실제로 K688과 AM8은 어떠한 성능 차이를 보여주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할까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가 K688을 통해서 녹음한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제 목소리 들으시는데 뭐 특별히 문제점이 느껴지시나요? 아쉬움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마이크가 마이크죠 뭐. 사람 목소리를 잘 수음을 해서 들려줄 수 있으면 그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파인파인 K688과 AM8을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자입니다. 저는 지금 파인파인의 K688을 가지고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1, 2, 1, 2.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저는 지금 파인파인 AM8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1, 2, 1, 2. 어떻게 들으셨어요? 차이가 있죠.
오, 신기합니다. 아니 분명히 스펙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소리가 녹음이 될 수 있지 싶은 생각이 안 드세요? 상대적으로 K688은 고음과 저음이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소리가 녹음이 되는 반면에 AM8 같은 경우에는 저음이 조금 더 강조되어서 녹음이 되고 고음이 많이 깎인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AM8으로 녹음된 소리가 조금 상대적으로 답답하게 들렸다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소리의 선호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중저음 쪽을 선호하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내 목소리를 조금 더 두텁게 또 저음 쪽을 좀 더 강조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AM8 쪽이 조금 더 유리할 테고, 아니다 좀 균형 잡힌 있는 그대로의 소리를 녹음을 하고 남들에게 들려주고 싶다 라시는 분들은 K688로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럼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 마이크의 캡슐의 특성 때문이겠죠. 사실 마이크의 스펙이 보여주는 것은 일종의 레인지,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그 개별 마이크의 소리적인 특성이나 성능 자체를 나타내주지는 못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AM8에 탑재된 캡슐과 K688에 탑재된 캡슐이 다를 것이고, 마이크에서 수음을 담당하는 캡슐의 성능에 따라서 해당 캡슐의 특성이 수음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요것이 바로 K688의 주파수 대역별 수음 능력을 보여주는 그래프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면 아주 균형 잡힌 느낌을 주고요. 특히나 여기 3kHz에서 10kHz대가 좀 솟아있잖아요. 그만큼 여기에서는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소리를 잘 잡아준다라는 특성을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AM8의 이 그래프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아마 실제로 이런 그래프가 어디엔가 있다면 AM8은 고음 쪽보다는 조금 더 저음 쪽에 그래프가 좀 더 올라가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요 정도로 성능 테스트 마치고요. 자, 그럼 이제 장단점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파인 K688의 아쉬운 점 첫 번째는 이건 큽니다. 마이크에 스탠드가 없어요. 언박싱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그 몸체와 쇼크 마운트만 달랑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어떤 장비도 없이 처음 마이크를 구매하시는 분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지? 어디 고정시킬 데가 없는데 하면서 좀 당혹스러운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K688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로 마이크 암이나 별도의 마이크 스탠드를 구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 아주 커다란 아쉬운 점이 되겠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파인 K688보다 한 단계 아래급이라고 알려진 AM8에도 스탠드는 달려 있는데, 아니 그것보다 한 단계 위급이라고 알려진 K688에 스탠드가 없다. 이건 좀 아쉬운 얘기죠.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용 소프트웨어가 없다는 점도 조금 아쉽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없다고 해가지고 마이크를 사용하는데 큰 지장이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쪽에서 다양한 효과나 기능을 주어지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정말 오리지널 마이크의 역할만으로만 국한이 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느낌이 없지 않아 들 수 있죠. 사실 근데 이 두 가지 말고는 딱히 K688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없습니다. 자, 그럼 K688의 장점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연결성이죠. 외관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마이크는 USB-C 타입 케이블로도 연결을 할 수가 있고 또 XLR 케이블로도 연결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럼 100이면 100 다 USB-C 케이블을 쓰겠지. 요즘 누가 따로 XLR 케이블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 이걸 또 돈 주고 사야 되잖아. 그렇죠. 아마 일반적으로 그냥 집에서 팟캐스트나 아니면 라이브 방송 아니면 유튜브용 마이크로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들
여러분들은 다 USB-C 케이블을 연결을 하신 다음에 PC와 연결을 해서 쓰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XLR 케이블을 연결을 하게 되면 장점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런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오디오 믹서를 연결을 해가지고 K688 본체에서는 없었던 다양한 기능들을 확장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활용 용도가 확보가 될 수 있는 두 가지의 연결 방법이 있다라는 것은 상당한 장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뮤트 버튼이 터치 방식이에요. 그래서 탭 투 뮤트라고 해가지고 마이크의 윗부분을 살짝 터치만 해도 뮤트 기능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라이브 방송 같은 거 할 적에 상당히 장점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땡 300X 같은 경우엔 터치 방식이 아니라 물리 버튼으로 돼 있죠. 그래가지고 뮤트 버튼을 누를 적에 딸깍하고 눌러줘야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버튼 누르는 소음이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렇게 터치 버튼을 쓰게 되면 그런 물리적인 소음 같은 건 발생하지가 않죠. 이건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저는 쇼크 마운트가 있다는 점을 들고 싶습니다. 이건 상대적으로 AM8과의 비교해서 나오는 장점인데요. AM8은 꽤나 좋은 가성비 마이크이긴 하지만 쇼크 마운트가 없죠. 그래서 마이크 접촉면에서 오는 잔진동을 제대로 걸러주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반면에 K688 같은 경우엔 이렇게 쇼크 마운트가 있어서 웬만한 잔진동들을 다 걸러주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인 녹음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장점으로는 저는 노브의 사용이 직관적이다라는 것을 들고 싶습니다. 요거는 땡 300X 대비 장점이라고 하겠는데요. K688의 경우에는 마이크 게인의 조정이나 아니면 헤드폰 볼륨의 조정, 이런 것들을 각각의 노브를 돌려줌으로써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땡 300X의 경우에는 다기능 노브여서 노브 하나를 가지고 버튼을 한 번 누를 때, 두 번 누를 때, 세 번 누를 때 이렇게 다르게 기능을 부여를 하잖아요. 노브의 수가 하나밖에 없어서 디자인적으로 깔끔할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 기능을 사용할 때는 아무래도 좀 번거로울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노브의 사용이 직관적이라는 면이 커다란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장점으로는 디자인을 꼽고 싶습니다. 사실 이거는 땡 300X와 비슷한 이유라고 하겠는데요. 특별히 아주 요란하다거나 아니면 번쩍번쩍한 그런 기능 없이 정말로 깔끔하게 마이크의 본질에만 충실한 디자인으로 뽑아냄으로써 심플한 느낌을 주죠. 그래서 저는 이 디자인이 꽤나 마음에 듭니다. 저는 이 블랙 컬러 마이크를 가지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화이트 컬러와 핑크 컬러도 있더라고요. 자신의 취향에 맞게 골라 쓰실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몰랐었는데 지금 이 K688이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디자인 어워드죠. IF 디자인 어워드 2023년에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제 눈이 그렇게 막 눈은 아니었군요. 이 정도 장점들이면 꽤 괜찮은 마이크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의 관자의 한 줄 평, 파인 K688은 지극히 무난한 가성비 마이크다. 디자인도 깔끔해, 성능도 무난해, 가격도 좋아, 딱히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주 막 쓰기 좋은, 그러면서도 퀄리티 괜찮은 무난한 가성비 마이크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죠. 여러분들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